당신은 혹시 글씨가 참 예쁘다는 말을 자주 들으신 편인가요? 아니면 주변에 글씨를 쓰면 볼수록 감탄이 나오는 분이 계신가요? 사주 명리학에서는 글씨가 단순한 손재주가 아니라고 봅니다. 전생에 새겨진 어백의 흔적이 이번 생의 손끝으로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전생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이것 하나만 기억해 두세요. 사주 명리학에서는 전생에서 쌓은 업이 현생의 타고난 재능으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특히 글씨를 쓰는 능력, 즉 보시든 펜이든 문자를 통해 마음을 표현하는 능력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 아니 수백 년에 걸친 반복 수련의 결과가 손끝에 녹아들어 있는 것이거든요. 사주에서 글씨와 관련된 기운은 주로 인성에서 옵니다. 인성은 학문, 지식, 예술, 그리고 손으로 무언가를 섬세하게 다루는 능력을 주관하는 별이거든요. 인성이 사주에 뚜렷하게 자리 잡은 분들은 어릴 적부터 글씨가 남달리 반듯하고 필기를 즐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 기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목 기운은 유연함, 섬세한 감각, 그리고 성장을 상징합니다. 붓이나 펜을 다룰 때 힘 조절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분들은 대체로 목 기운이 발달해 있어요. 글씨에 힘이 있으면서도 부드럽고 획 하나하나에 리듬이 느껴지는 분들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생 직업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생 직업은 선비입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의 하루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새벽 닭 울음소리가 들리기도 전에 일어나 경전을 펼치고 하루 종일 글을 읽고 베끼는 삶을 살았습니다. 수십 년간 매일 붓을 들었던 분들이죠. 이런 삶이 전생이었다면 이번 생에 글씨가 유독 잘 써지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요? 선비, 전생의 기운을 가진 분들은 몇 가지 공통된 성향을 보입니다. 정갈함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언가를 기록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일기를 오랫동안 써오셨거나 메모를 꼼꼼히 하시는 분들, 혹은 책 읽는 것을 밥 먹는 것만큼 자연스럽게 하시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이분들의 전생은 높은 확률로 선비나 유생이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특히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선비 전생의 기운을 가진 분들은 글씨가 예쁠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글씨체가 일정합니다. 오랜 시간 써도 간격이 무너지지 않고 크기도 균일하게 유지됩니다. 이건 연습만으로 만들어지는 기술이 아니라 오랜 세월의 내공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 전생 직업은 서예가입니다. 서예가는 선비와는 결이 다릅니다. 글씨 자체를 예술로 승화시킨 사람들이죠. 한 획 한 획에 기를 담고 글씨로 우주의 이치를 표현하려 했던 분들입니다. 이런 전생을 가진 분들의 글씨에는 뭔가 독특한 미감이 흐릅니다. 단순히 반듯한 게 아니라 글씨에 생명력이 느껴지거든요. 보고 있으면 자꾸 눈이 가는 그런 글씨 말이에요. 서예가 전생을 가진 분들은 현생에서도 예술적 감각이 남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거나 공간 배치 감각이 뛰어나거나 색깔에 대한 직관이 강한 분들이죠. 사주에서는 목, 과, 기운이 조화롭게 배치된 경우 이런 예술적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잠깐, 여기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서예가 전생을 가진 분들 중에는 자기 글씨에 유독 까다로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예쁜 글씨인데 본인은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전생에서 완벽을 추구했던 그 예술가 기질이 현생에도 고스란히 남아있는 겁니다. 혹시 공감되시는 분 계신가요? 세 번째 전생 직업은 사관입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 바로 사관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을 아시죠? 그 방대하고 정밀한 기록을 만든 사람들이 바로 사관이었습니다. 단 한 자도 틀려서는 안 됐고 임금 앞에서도 사실만을 기록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글씨가 흔들리면 역사가 흔들리는 자리였거든요. 사관 전생을 가진 분들의 글씨는 특히 정확성이 두드러집니다. 빠르게 써도 흘림이 없고 오랜 시간 써도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성격도 매우 꼼꼼한 경우가 많아요.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고 숫자나 날짜를 잘 기억하고 말보다는 글로 표현하는 것을 더 편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주에서는 경이나 신, 금, 기운이 인성과 결합된 경우 이런 성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금 기운은 정밀함과 원칙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사관의 기운을 가진 분들은 현생에서도 기록직,
행정직, 법조계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전생 직업은 스님 혹은 도사입니다. 이게 의외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절에서 수십 년간 경전을 필사하고 다란이를 쓰고 불경을 베끼는 일을 했던 스님들의 글씨가 얼마나 단정하겠습니까? 고요한 마음 상태에서 한자 한자를 새겨 넣듯 썼을 테니까요. 도교의 도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적을 쓰고 주문을 기록하고 하늘의 뜻을 문자로 표현하는 일을 평생 했던 분들이죠. 스님이나 도사 전생을 가진 분들은 글씨 외에도 특별한 기운을 지니고 있습니다. 조용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무척 소중히 여깁니다. 영적인 주제에 자연스럽게 끌리거나 꿈을 자주 또렷하게 기억하거나 직관이 남다르게 강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주에서는 수기운과 인성이 강하게 결합된 경우 혹은 편인이 두드러지게 발달한 경우에 이런 전생의 흔적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다섯 번째 전생 직업이 있습니다. 바로 의원 또는 한의사입니다. 조선시대 의원들은 처방전을 직접 손으로 썼습니다. 의학서적을 필사하고 환자 기록을 관리했죠. 글씨가 흐릿하거나 잘못 쓰이면 약재를 잘못 지어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은 반드시 또렷하고 정확한 글씨를 써야 했어요. 글씨 하나에 생명이 달려 있었던 거죠. 의원 전생을 가진 분들은 손재주가 특히 섬세한 경우가 많습니다. 글씨뿐만 아니라 바느질, 요리, 정교한 손작업 등에서도 남다른 능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타인의 건강이나 감정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주변 사람이 아프면 유독 마음이 쓰이고 자연스럽게 돌보는 역할을 맡게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현생에서 간호사, 의사, 한의사, 상담사, 사회복지사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생의 업이 현생의 직업 선택과 적성에까지 고스란히 이어지는 거거든요. 여섯 번째 전생 직업은 시인 또는 문인입니다. 시를 쓰는 사람의 글씨는 분명히 다릅니다. 문장 하나하나에 감정이 담기기 때문에 글씨에도 그 감정의 결이 자연스럽게 배어나오거든요. 어떤 글씨는 보는 것만으로 따뜻함이 느껴지고 어떤 글씨는 날카로운 기운이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시인과 문인들의 글씨가 가지는 힘이에요. 시인 전생을 가진 분들은 글씨를 쓸 때 감정 상태에 따라 글씨체가 미묘하게 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분이 맑을 때는 글씨가 유난히 예쁘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마음이 복잡할 때는 살짝 흐트러지죠. 이건 손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손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글씨와 감정이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거든요. 이런 분들은 현생에서도 글 쓰는 일, 말하는 일, 감정을 표현하는 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가, 방송인, 교사, 상담가, 다양한 방식으로 문인의 기운이 발현됩니다. 일곱 번째 전생 직업은 외교관 또는 문서관리인입니다. 외교문서 하나가 나라의 운명을 갈라놓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문서를 작성하는 사람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했겠습니까? 글씨 하나 잘못 쓰면 외교 관계가 틀어지고 심각한 경우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시대에 이 일을 맡은 사람들은 글씨에 목숨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전생의 기운을 가진 분들은 언어 감각이 탁월합니다. 말을 논리적으로 잘 정리하고 글로 쓴 내용이 언제나 명확하고 간결합니다. 복잡한 내용을 쉽게 설명하는 능력이 있고 여러 언어에 흥미를 느끼거나 어학에 능통한 경우도 많죠. 사주에서는 식신과 인성이 함께 강한 경우에 이런 언어와 문서에 대한 뛰어난 감각이 드러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려야겠습니다. 전생의 직업이 반드시 하나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수백 번, 아니 수천 번의 삶을 거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으니까요. 글씨를 잘 쓰는 분들 중에는 여러 전생의 기운이 복합적으로 섞인 경우도 많습니다. 선비이면서 동시에 스님이면서 문인이었던 삶도 있고 사관이면서 문인이었던 삶도 있습니다. 그 기운들이 한데 모여 이번 생의 손끝으로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글씨를 잘 쓰는 것과 현생의 성격 사이에는 분명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글씨가 단정하고 반듯한 사람은 대체로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고 정리정돈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글씨가 크고 힘찬 사람은 추진력이 강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경우가 많죠.
글씨가 작고 촘촘한 사람은 섬세하고 분석적인 성향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글씨에 예술적인 변형이 많은 사람은 창의성이 풍부하고 감성이 섬세한 분들이에요. 이런 특성들이 우연히 일치하는 게 아닙니다. 전생에서 반복해온 삶의 패턴이 이번 생의 성격과 재능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글씨를 잘 쓰는 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능력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주변 소중한 분들에게 손편지를 써드려 보세요. 휴대폰 메시지로는 전해지지 않는 마음이 손글씨에는 담깁니다. 전생에서 글씨로 역사를 기록하고 학문을 전하고 마음을 나눴던 그 기운이 이번 생에도 반드시 빛을 발할 거거든요. 반대로 글씨가 잘 안 써진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너무 낙담하실 필요 없습니다. 전생에 다른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했을 뿐이에요. 지금 이 순간부터 천천히 정성 들여 글씨를 연습한다면 그 노력이 업으로 쌓여 다음 생에는 아름다운 글씨를 자연스럽게 타고나게 됩니다. 업이란 그렇게 차곡차곡 쌓이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이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의 전생 직업은 크게 7가지입니다. 선비, 서예가, 사관, 스님 또는 도사, 의원, 시인과 문인, 그리고 외교관 또는 문서관리인. 이 중에서 어떤 직업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글씨가 잘 써지신다면 어떤 전생이 가장 공감됐는지, 혹은 주변에 글씨 잘 쓰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어떤 성격을 가지신지 편하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주는 모든 것을 결정짓는 틀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는 지혜로운 거울이에요. 그 거울을 통해 전생과 현생의 연결고리를 살펴보고 더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로운 사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